자, 9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문제는 자영업하다 망했을 때 어디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못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보다 망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은 곳이 이 자영업 시장이죠. 지금도 망하는 곳은 많습니다. 근데 망하는데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잘됐으면 반응이지만 사실 걱정이 많죠. 왜냐, 다들 뻔한 걸로 들어오니까. 뻔한 걸로.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자영업 시장은 좋을 수가 없어요. 같은 자영업 하는 분도 마찬가지야.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경쟁에서 뭐 하자겠다는 거야? 손님 주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이라는 게 큰 돈이 들어갑니다. 큰 돈이. 네. 여러분 보면 길가에 보면 같은 가게가 진짜 많아요. 같은 업종의 가게가 많아요. 같은 업종의 카페, 같은 업종의 편의점, 같은 업종의 뭐 탕후루, 같은 업종의 배달집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출나게 잘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많은 돈. 대부분이 전 재산을 다 바쳤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영업 찾았다는 건 쉽게 말해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배수의 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안 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안 되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영업 창업했다는 분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대출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면 빚더미에 나앉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대출 받아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대출 받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여의치 않은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잘 될 때만 생각하고 안 될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은 안 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될 때, 망했을 때. 모든 사람이 자영업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자영업 시장입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안 되면 뭐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안 될 수 있다는 그 생각도 잘 안 하고 안 되고 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구상 못하는 분도 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자영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정말 잘하는 몇 군데 제외하고는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자영업에서 망하면 난이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인생 난이도가 정말 좀 올라가요. 여러분 직장 일하다가 잘리고 하는 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 단지 내가 소득이 없는 거지 뭐 갑자기 뭐 빚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영업은 큰 돈을 들여서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다 빚입니다. 빚. 빚도 적당히 지는 게 아니다. 많이 져요. 많이. 거기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갚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영업 그만두면 마땅히 일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편의점 하시면 안 돼. 편의점은 제가 많은 그 자영업 중에 가장 뜯어말리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에요. 그리고 저가형 카페도 뜯어말리고 싶어. 왜냐? 둘 다 단점이 있어. 요즘 저가형 카페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근데 저가형 카페가 정말 안 남아요. 안 남고 바쁘기 무지하게 바쁘고, 문제는 둘 다 노예계약이에요. 노예계약. 저가형 카페도 기본 약정이 3년인가 그래요. 3년 동안 무조건 해야 돼. 업체마다 다른데 편의점은 기본 약정이 5년입니다. 계약 약정이. 그럼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차리면. 5년 안에 힘들겠다고 이제 만세 부르고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오게 되었을 경우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위약금. 근데 그 위약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으려고 하는데 위약금까지 물어버리면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겠죠. 눈덩이처럼. 여러분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편의점은 많은데 편의점 매출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알바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했을 때가 2008년 9년인데 그때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할 때, 여러분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요 그 하루 정산할 수 있거든요. 데이 클로저 돼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편의점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편의점마다 똑같을 겁니다. 시스템은 파는 품목이 다를 뿐 업무 체계는 거의 똑같아 보시면 돼. 보통 한 23, 30분 오후 11시 30분에서 00시 사이에 하루 정산을 합니다. 하루 정산하면 주간 야간 얼마나 팔았는지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를 지금도 알고 있어요. 2008년 9년 당시 그때 매출이 저희 편의점 기준으로 180에서 200 사이였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지금 편의점 보면 이거보다 적게 받는 편의점 많습니다. 적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1매출이 180도 못 나오는데 허다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그때하고. 그때는 편의점 시급이 3,500원 막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9,860원이잖아. 인건비가 배 이상 올랐죠. 그 전기세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음식 가격도 많이 올랐죠. 월세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갔는데 편의점 매출은 안 올라갔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은 것도 올라갔는데 편의점은 그대로라는 거죠.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편의점 이제 음식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뭐 삼각김밥이야 도시락 먹을 수 있어. 근데 편의점 가게 보시면 좀 놀라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편의점 이제 돌아보면 이제 음료수나 좀 피처 이런 것들은 좀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장을 좀 봐보면 가끔씩 편의점 한번 가보잖아요. 가격 보면 놀랍니다. 일단 캔 음료 같은 경우에는 한 3, 400원 차이 나는 것 같고요. 물론 3, 400원 가지고 무슨 대수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누적 때문에 큽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한 500원에서 800원 차이 납니다. 이제 900ml 정도 가장 큰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할인마트는 비교해보면 1.5리터 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마트에 구입한 게 이제 코카콜라 1.5 제로 사거든요. 제로가 제가 1,900원에 삽니다. 정확하게 할인마다 1,900원. 이거를 편의점에서 사면 한 3,300원 400원 받습니다. 적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비싸도 샀단 말이에요. 비싸도.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비싸면 잘 안 사는 분위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편의점 가면 그냥 내가 콜라 먹고 싶어. 집어서 이제 편의점 매대에 올려놓으면 계산할 거 아니에요. 포스 찍어가지고 계산하겠죠. 바코드 찍어가지고. 그러면 앞에 가격이 떠요. 가격 보고 잠깐만요. 이거 얼마라고요? 그럼 이거 뺄게요. 다시 집어넣어요.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이거 빼고 이것만 계산해주세요. 옛날보다 많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콜라 사고 갔는데 요즘은 콜라 안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매출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격비를 다 합니다. 옛날하고 다른 게 사람들이 이제 매장 들어가도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그 옛날에 그냥 막 샀단 말이에요. 그냥 급하면 막 샀는데 요즘에는 살 때 온라인으로 이제 가격 비교하면서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보면 할인마트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 할인마트 요즘에 어플리케이션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격을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딱 차이가 나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건 저희가 사야겠다. 그럼 저희가 사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할인마트도 어플 깔거나 아니면 사이트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적나라하게. 아니 문자로 이렇게 전송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 포함해서 다른 자영업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점점 꼼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거 제외하고는 지금 남아있는 가게도 앞으로 이제 그 생존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고 나와야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하다 다른 데 가서 일 못합니다. 눈치 봐야 하고 잔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요즘 뭐래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자영업보다는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죠. 특히 자영업 하다가 문제가 뭐냐, 이게 자영업을 어린 나이 때 해보니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다른 직장 가서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 자영업 그래도 내가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써본 적이 있어도 내가 남 밑에서 일해본 적 없어요. 보통 장사하신 분들이, 사업하셨던 분들이 남 밑에 들어가면 얼마 못하고 나와. 왠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뭐 써먹기는 해봤지만 내가 남 밑에서 누구 이제 시키는 거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장사 접고 남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사장 소리 들었는데. 그런 게 허다합니다 여러분.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쓴소리 들으니까 못 참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못 참고 나와봤자 본인 손해예요 이게. 지금은 자영업보다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이게. 월급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니까. 근데 자영업 문제가 뭐냐면 꾸준하게 일해도 월급이 이제 꾸준하지 않으니까, 월급이라기보다는 순이익이 꾸준하지 않죠. 자영업 문제가 뭐냐면 일한 만큼 보상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은 일대로 했는데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현타가 심하게 오죠. 왜냐, 일반적 직장은 내가 근무한 시간 대비 보상이 확실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 잔업하게 되면 잔업수당 그대로 나오죠. 특근하게 되면 특근수당 나오죠. 근데 자영업은 내가 오래 근무했다고 안식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수익화 되지 않아 이게. 내가 돈을 들여 자영업하는 건데. 그럼 이게 반복되고 하면 못 버티잖아, 맞죠? 아, 뭐하러 내가 고생하는 건가? 이럴 거 왜 하는 거지? 이 생각 드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청년분들 창업하는 거 말리고 싶어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창업했다 망해가지고 직장 들어가면 더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받아준 것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회사 들어가서 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